안녕하세요, 한근태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을 바꾸는 여러 가지 발명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일론입니다. 나일론. 나일론을 개발한 사람은 천재 화학자 듀폰의 월러스 캐라더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개발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 개발한 것은요, 물성이 나빠서 포기합니다. 다음으로 개발한 게 폴리머 5 to 1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성이 좋아서 상업화를 이제 건의했는데 당시 연구소장 엘머 멀턴이 거절합니다. 왜? 상업화에 따른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죠. 원료인 피마자유의 향이 일단 좋지 않고, 피마자라는 것은 자연에서 수확해야 하는데 만약 대량으로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 상승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이 아닌 곳에서 원료를 조달할 방법을 찾아 또 7개월간 또다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나일론 폴리머 66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대량 생산을 위한 그런 공정 개발을 이제 한 다음 비로소 세상에 나옵니다. 여러분, 나일론 덕분에요, 칫솔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충치의 반이 사라지죠. 그 유명한 나일론 스타킹도요, 1940년 5월 처음 시작합니다. 근데 1년 동안 무려 6,400만 켤레가 팔립니다. 그러면서 연구 개발 비용을 전부 회수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재훈 정무의 강의에서 제가 들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처럼 일을 하는 데는요, 수많은 장애와 문제가 나타납니다. 나일론 개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물성이 나오지 않아 힘들었고요. 다음에는 물성은 나왔지만 상업화에 따른 위험 때문에 또 다른 물질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일론에 성공한 이유는요, 철저한 검증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낙관론자인가요? 비관론자인가요? 여러분 생각에 누가 조직에 도움이 되고 누가 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낙관론자가 도움이 되고 비관론자는 발목을 잡는 사람으로 생각할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경전철로 수백억 원의 돈을 낭비한 사람은 낙관론자였을까요? 비관론자였을까요? 계속 잘 될 것으로 생각해 무리하게 인수합병을 하다가 쫄딱 망한 CEO는 낙관론자일까요? 비관론자일까요?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야 라고 생각해 아무 의심 없이, 준비 없이 끝까지 밀어붙이면 끝이 어떨까요? 제가 볼 때요, 조직에 결정적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근거 없는 낙관론자입니다. 이들은 대개 낙관적인 면만 보고요,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면을 보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편하기 때문이죠. 낙관하는 순간은요, 낙관하게 되면 대비책을 세우지 않아도 돼요. 근데요, 세상 일은요,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계획대로 진행돼도요, 늘 예산은 따블로 들어갑니다. 기간은 2배 이상 걸리는 겁니다. 그게 세상 일이에요. 섣부르고 근거 없는 낙관론, 지나친 낙관론, 아무 준비 없이 된다는 믿음만 가진 낙관론은요, 매우 위험합니다. 이들은 일을 망칠 가능성이 높고요, 회사를 말아먹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낙관주의자는 그럴듯하지만 위험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지나친 낙관주의자보다는 부정적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딘가 분명 문제가 있을 것이다, 암초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 아래 보이지 않는 위험을 찾고 거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되는 이유만큼요, 안 되는 이유를 나열해보고 그런 변수가 나타날 때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낙관론자는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철저하게 대비하라는 겁니다. 매번 약속에 늦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세상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죠. 낙관적으로 봅니다. 늘 길은 뻥 뚫려 있고, 그렇죠? 버스는 제 시간에 착착 온다고 생각합니다. 낙관론이 좋긴 하죠. 하지만 낙관론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부정적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그게 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부정적 낙관주의자지만 항상 위험에 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